안녕하세요. HIV 제약은 다중항생제 내성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STM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STM과 슈퍼항생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박테리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람 염색법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을 그람 양성균이라 하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세균을 그람 음성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람 양성균은 파지티브, 그람 음성균은 네거티브라고 씁니다. 파지티브, 그람 양성균은 Very-thick peptide glycan 레이어를 가집니다. 여기 왼쪽이 그람 양성균, 오른쪽이 그람 음성균인데요. 여기에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층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양성균이고, 음성균은 없지는 않고 여기에 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은 부분이 펩티도 글리칸 레이어가 있는데, 요게 두껍게 있는 게 바로 그람 양성균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은 여러 층의 펩티도글리칸 층이 두껍게 감싸고 있는데, 세포벽의 약 80에서 90%가 바로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이 얇았었잖아요. 펩티도글리칸 층이 한 겹으로 매우 얇으면서 세포벽의 10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면은, 위에 거는 펩티도 글리칸 레이어가 두껍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 글리칸이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포벽의 구성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어떠한 균들이 그람 양성균일까? 포도상규균, 연세상규균, 폐렴균, 파상풍균, 탄저균 등이 그람 양성균이고요.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살모넬라균, 이질균, 대장균, 콜레라균, 페스트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그람 음성균이 계면활성제에도 내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니까 우리가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다 제대로 씻겨지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HIV 제약이랑 협력하는 슈퍼트랜스 메디컬이 이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에 대해서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는 아우터 멤브레인이라는 엔벨롭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방어막입니다.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침투하기가 힘들겠죠. 요것을 침투하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슈퍼트랜스 메디컬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첫 시작은 FDA로부터 허가받은 약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리퍼포싱이라고 합니다. 약물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FDA 허가받은 약에 이렇게 뭐를 붙였습니다. 요게 바로 슈퍼트랜스 메디컬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붙이기 전이랑 붙이고 난 후에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방어막을 잘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약은 이거를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를 붙이고 나서 침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뚫어버리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항생제가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항생제를 쓰면 안 먹히는데 요거를 붙여가지고 쓰면 먹혀서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작용 기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네거티브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도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암제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방코마이신이 바로 그람 양성균에 의한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이 약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요. 주로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 있는 균이나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처방이 됩니다. 과민 반응이 있으면 못 쓰니까 대체해서 방코마이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이 먹히지 않을 때 방코마이신을 쓰는 것입니다. 이 약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효과가 치료기간 동안 혈중 최소 농도로 유지되는 것에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약의 농도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농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세균들을 다 박멸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최고 농도를 하면은 심각한 부작용, 청력 손상, 신장 손상,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혈중 농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PK 약동학에서 연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효능은 떨어지지 않는 그 어느 선에서 용량을 투여를 해서 혈중 농도를 맞추게 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가 방코마이신이거든요. 왜 이것을 더 널리 이용하지는 않는가? 바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겁니다. 다른 선택할 만한 치료가 없는 환자들에게 방코마이신 내성세균의 출현을 피하기 위해서 방코마이신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살기로 쓰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방코마이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이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은 STM은 왜 이 방코마이신을 자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슈퍼박테리아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코마이신이 먹히지 않으면 사실상 슈퍼 박테리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방코마이신을 슈퍼 박테리아에게 더욱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살기를 초필살기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코마이신을 빠르게 투여하면은 레드맨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안면 홍조, 혈압 급강하를 유발하는 히스타민 반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회사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STM 번호를 붙여서 1, 2, 3, 4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STM001이 가장 빨리 되고 있는 상태인데 프리클리니컬 단계이고 나머지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박테리아를 그랑 양성균, 그랑 음성균으로 나눴잖아요. 세포벽의 구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가 그람 양성균에게 잘 먹히는 것도 있고 오히려 안 먹히고 그람 음성균에게 잘 먹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항생제도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으로 우리가 설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균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사멸하게 되면은 이제 설사가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일단은 내 병을 완치한 다음에 장내 유익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항생제에는 간독성, 신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24시간 내내 일정한 최소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도를 높이면은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맞겠다고 이뮤노 투여 속도를 높였다가 이러한 독성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레드맨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생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으면은 방코마이신을 대신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항생제로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 항생제 얘기하다 보면 내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굉장히 가끔씩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냐? 최후의 보루였던 카버페넴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했을 때 야, 큰일 났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종 병기였던 방코마이신 우리가 방금 봤던 요게 내성이 있는 포도상균이 등장해서 또 한 번 긴장하고 이런 식으로 혹시나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쓰고 있는 항생제가 안 먹히면 어떡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가끔씩 인간을 겁주는 세균도 진정한 천적이 있는데 바로 박테리오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많이 본 적 있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추측이 있는데 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야생에서 창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박테리오파지에게 쉽게 당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의 이름이 풀었으면 세균 포식자. 여기 파지를 보면 우리가 대식세포를 매크로페지라고 하죠. 그리고 오토파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던가 다른 병원체를 잡아먹던가 그럴 때 뒤에 쓰는 말이 파지입니다. 그게 박테리오파지니까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생제의 작용 기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을 봤었죠. 요게 세포벽인데 요게 있으면은 이 박테리아들이 높은 삼투압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부수는 게 바로 항생제의 역할인데 자, 페니실린계는 이 펩티도글리칸을 연결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벽을 가진 세균들이 잘 번식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합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펩티도글리칸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포벽이 없어지게 돼서 한마디로 방어막이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벽이 있는 세균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으면은 당연히 페니실린도 효과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